안녕하세요, 코어키퍼 유저 여러분. 많은 유저분들이 전기회로 구성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제작해본 코어키퍼 전기회로 가이드 영상입니다. 본 가이드는 회로 타일들의 기본적인 역할과 팁들을 소개하는 기초편과 실용적인 회로들 몇 가지를 보여주고 원리를 풀이해보는 심화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초편입니다. 이미 회로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자신 있는 분들은 넘기시고 다음에 업로드될 심화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나 팁들이 있을 수 있으니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코어키퍼의 전기회로 부품은 총 10개입니다. 철 작업대에서 제작할 수 있는 전자제품 테이블과 스칼렛 작업대에서 제작할 수 있는 자동화 테이블을 통해 각 부품들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발전기, 레버, 전선, 논리회로, 전기막대, 지연회로는 회로를 구성하는 회로 부품, 전구, 자동문, 드릴, 로봇팔은 전기를 받아 작동하는 기계 부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도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회로 부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작동부의 로봇팔과 드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제품 테이블에서 제작할 수 있으니 정글 지역에서 스칼렛을 얻지 않으셔도 전구와 자동문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물 채집 자동화를 통해 상당량의 자원을 확보하시고 이 컨텐츠를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발전기입니다. 회로와 전기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부품입니다. 노란빛이 반짝이는 상하좌우 4방향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회로 블럭 기준으로 최대 14칸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바닥이 설치되기는 하지만 가릴 수 없고 위에 벽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선은 발전기에서 받은 전기를 다른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는 타일입니다. 전선을 제외한 다른 부품들도 다른 방향으로 전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만 유일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른 부품들과는 달리 전선 위에 바닥은 물론 벽과 같은 구조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보기 좋은 전기하우스를 완성하고 싶다면 전선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레버는 전달받은 전기를 다음 부품으로 전달할지 차단할지 조작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알파벳 E키를 누르면 전기를 전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설치되지만 가릴 수 없습니다. 구조물은 당연히 설치가 안됩니다. 다음은 전구와 자동문입니다. 전구는 전기가 공급되면 일정 공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때 전구의 밝기는 발전기와 전구 사이에 연결된 블럭 개수에 비례합니다. 발전기에 연결된 전구의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구는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 색대로 빛납니다. 주의할 점은 전구 밑에 색칠 가능한 바닥을 칠할 때 위에 놓인 전구가 먼저 칠해지기 때문에 전구를 제거하고 바닥을 칠한 뒤 다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색을 칠할 수 있는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문은 전기가 공급되면 열리는 문입니다. 이름만 자동문이지 사실 전기가 공급되었다가 차단되었다가를 반복해야 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로를 적용하기 전까진 왠지도 모를 쓰레기. 아무튼 전구와 자동문에도 바닥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위를 덮어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전기기구에 바닥을 설치할 때 사소한 팁인데 괭이를 이용하면 바닥을 먼저 캘 수 있습니다. 회로를 고치기 위해 바닥을 캐낼 때 다른 부품을 건드리지 않고 캐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회로를 복잡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부품들입니다. 사례로 지연회로, 논리회로, 전기막대입니다. 지연회로는 공급된 전기를 1초간 저장했다가 전달하는 회로 타일입니다. 여러 개를 연결하면 원하는 만큼 전기 전달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선과는 달리 흰색으로 표시된 하나의 방향과 회색으로 표시된 세 방향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전기 출력 부분인 아웃풋과 전기 입력 부분인 인풋입니다. 전기를 공급하면 아웃풋 방향으로만 전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E키를 누르면 아웃풋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논리회로는 지연회로처럼 인풋 3개와 아웃풋 1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 포인트는 2개의 인풋에 전기가 공급되어야 아웃풋으로 전기가 나간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인풋, 3개의 인풋에 전기가 공급되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보통 논리회로 등에서는 전기가 통하는 때를 1, 통하지 않는 때를 0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코어키퍼 논리회로 타일을 설명할 때에는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영상에서는 전기가 공급된 인풋의 개수대로 전기가 통하는 때를 2인풋, 통하지 않는 때를 1과 3인풋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들어가는 불빛인 인풋이 2개일 때 전기가 통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연회로처럼 아웃풋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두 회로를 이용해 아웃풋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발전기로부터 나온 전기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회로 타일은 바닥 타일로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벽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바닥으로 가려놓지 않으면 주변에 놓인 스위치나 상자를 열다가 아웃풋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으니 바닥을 까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기막대입니다. 설명을 보면 미약한 전기를 발산하고 조건회로의 작동을 바꾸는 데 유용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서 설명해드린 논리회로의 인풋에 설치하면 인풋 하나를 더해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차단된 1인풋을 연결된 2인풋으로, 연결된 2인풋을 차단된 3인풋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논리회로 옆에 발전기를 놔도 인풋 하나가 더해지지만 이 경우 근처를 지나는 전선에 의도치 않게 전기가 공급될 수 있어 발전기로 전기막대를 대신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기막대를 이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전기막대도 전기가 통하는 전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하시면 전기막대를 통해 흐른 전류 때문에 레버를 당겨도 전구가 켜지지 않습니다. 심화편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자면 이런 경우는 하나의 논리회로를 추가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논리회로와 딜레이 회로는 전기의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만 전기가 통하도록 전기 방향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보담과 드릴입니다. 설치 후에 이 키를 눌러 방향을 지정해주고 전기를 공급하면 작동합니다. 다른 기계 부품처럼 전기가 통하는 전선 역할도 가능합니다. 로보담은 지정된 방향에 떨어진 아이템을 주어 정반대편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드릴은 지정된 방향에 있는 물체에 특정 데미지를 가하고 앞블럭에 떨어진 아이템을 끌어들여 뒤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주로 큰 광맥을 캐는 데에 사용하지만 데미지를 가한다는 점을 이용하면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나무나 식물 같은 다른 자원을 채취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인을 죽이면 아이템을 다 떨군다던데 드릴로? 뭔가 덜 닦은 느낌이 드니 컨베이어 벨트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에 놓인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발전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키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주로 기계팔, 드릴과 함께 사용하여 광물 채취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바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벽과 가시 함정, 하이브 스파이크 함정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슬라임 바닥, 번데기 바닥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몬스터 농장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알고 있는 전기회로 부품들의 기본적인 설명과 주의사항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인 심화편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설명들은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잘 보셨더라면 심화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화편에서는 전력 연장 방법, 전기 방향 지정, 다중 스위치 구조, 지연 회로 구조, 반복 전멸 구조, 복합회로 전력 분리법, 전기하우스 설계 팁 등 실제로 여러분들의 건축에 도움이 되는 공략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심화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제작 쉽지가 않네. 보조를 똑바로 하란 말이야. 똑바로. 어?